예, 의사일정 34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. 이제 이게 그 전자장치 이제 부착자에 대한 좀 의무를 강화하는 좀 이런 법안인데요.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자신의 이제 주거지 내에서 그 여성을 살해하고 또 전자장치를 훼손한 후에 뭐 도주한 이런 사건이 또 발생을 해서 이제 김용배 의원님께서 이제 이런 그 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만, 사실 전자장치를 좀 훼손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매년 좀 생기지 않습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뭐 최근에 그 김봉현 씨 그 라임 사건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김봉현 씨도 결국은 도망간 게 이 전자장치 부착을 결국 훼손하고 전자장치를 결국 훼손하고 좀 도망간 거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좀 이런 것이 좀 발생을 하게 되면 뭐 법원에서 앞으로 뭐 보석을 해주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신중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, 지금 이렇게 또 보호관찰 중에 이렇게 전자장치를 훼손을 하고 또 재범이 발생을 한다. 지금 이러한 것이 굉장히 국민들에게는 큰 불안감을 줄 수가 있거든요. 지금 전체적으로 1년에 전자발찌 훼손건이 한 몇 건 정도 됩니까? 제가 건수의 통계를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, 예. 상당수가 일어나는 건 분명하고, 그래서 그럴 때마다 소재라든가 이런 개발이 다시 되고 있거든요. 네. 저희가 내년에 지금 연말하고 내년에 하기로 한 완전히 외형 자체도 금속으로 된 부분들을 개발하고 있는데,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창과 방패 같아서요. 만들어지면 또 그거를 또 이 훼손하는 것도 또 방법도 좀 달라지고 이렇게 점점 서로 진화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. 저희 입장에서도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어떻게든 간에 덜 훼손될 수 있는 이 방식의 시스템과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. 좀 매년 건수는 좀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. 금방 그리고 좀 행정처장님도 오셨습니다만, 이렇게 전자장치를 이렇게 훼손하고 사실 재판 중에 도망간다는 거는 법원이 결국 법원을 속인 셈이나 마찬가지거든요.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뭔가 이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한 이러한 감시 체계를 좀 법원 행정처도 저는 좀 뭔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 법무부 장관님, 예. 좀 이런 그 김봉현 방지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도 좀 법무부에서 어떤 제도 개선이랄지 아니면은 또 뭐 법안 뭐 개정을 통해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중범죄로 조사를 받거나 조사되는 사람들이 해외로 도피하거나 이런 사례는 최근에 많이 빈발하고 있는데요. 저희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앞서 그 지적을 했습니다만, 사실 보석받아서 도망간 경우들이 없진 않거든요. 행정처에서 수집하고 계십니까? 이런 건수나 이런 것을 좀 수집하고 계세요? 아마 정확하게 지금 답변 드릴 수는 없는데요. 예. 어쨌든 좀 상황을 좀 파악해서. 예, 그래서 상황 좀 매년 좀 그런 보석 취소 중에 도망간 사례가 좀 몇 건이었는지 저희 의원실에 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추가해서 41번, 42번, 44번 그 법안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께 좀 여쭤보겠습니다. 이제 이게 그 영상물, 그 성폭력 사건에서 그 19세 미만자에 대한 영상물 증거 능력에 대한 이 30조 6항이 헌재에서 좀 위헌 결정이 남으로 인한 좀 이런 보완 입법 아니겠어요? 그렇습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법무부에서도 이제 발의를 해주셨고, 또 존경하는 박주민 의원님과 또 저도 관련 법안을 좀 발의를 했습니다. 이게 어쨌든지 간에 사실 19세 미만자는 이제 미성년자라서 그런 이제 미성년자의 어떤 그런 보호를 위해서 좀 영상물 녹화로서 대체하는 거 아니겠어요? 피의자 그러니까 지신문을. 예, 그런데 사실 이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지금 행사 못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. 그래서 보니까 법무부의 이번 입법이 굉장히 그런 절차를 촘촘하게 그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지금 30조의 사항을 신설을 해서 이러한 절차를 다 이제 갖추고 어떤 일정한 이제 요건을 충족을 하면 이런 그 피해자 영상물에 대한 이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
좀 이런 것이거든요.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보고서를 이제 보니까 이제 트라우마의 경우에는 이런 그 증거, 그러니까 능력을 좀 인정하는 좀 이러한 좀 방안이 법무부 방안에도 있고 또 박주민 의원님이나 제 법안 이제 에도 있는데 좀 이것을 좀 그 측정할 수 있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정확히 할 수 있겠습니까? 어떻습니까?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실 네. 거라고 생각합니다. 사실 이 법 자체가 취지가 이런 피해자들에 대한 상처를 최소화하면서도 그렇지만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반대 신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또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명시해 놓은 것인데요. 저희가 절차적으로는 시행령 등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이 권위 있는 사람을 기관을 통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현 단계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실험적인 거라는 점 그건 사실이고요. 그렇지만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발의를 했습니다만 이런 사건을 많이 변호하고 있는 이 여성 이제 변호사들, 그 활동가들의 사실 저는 의견을 수집을 해가지고 이 법안을 발의를 한 것이고요. 현장에서는 이 위헌 결정에 대한 사실 불만의 소리도 굉장히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. 이제 근데 이게 또 2차 가해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또 2차 가해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또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사실 그런 절충안이 사실 굉장히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 법안은 지금 위헌 결정이 난 지도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좀 하루속히 법사위의 소위 심사를 거쳐서 국회 통과가 돼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. 이상입니다. 잠깐 기회를 주신다면 네, 어차피 이건 국민들이 많이 아셔야 될 것 같으니까요. 이게 반대 신문권 자체는 아무리 이 피해자가 어리더라도 보장은 돼야 되는 게 헌법상 원리인데 저희가 이 법은 반대 신문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상대방 변호인이나 상대방 그 피의자 피고인들이 그 피해자를 직접 대면할 수 없도록 중간 단계를 거치게 두는 것이거든요. 이런 절차 정도라면 헌법재판소의 어떤 그런 헌법 정신을 지키려는 그런 취지와 그리고 피해자를 지키려는 취지가 어느 정도 절충될 수 있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법안을 낸 겁니다.